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죠. 김식원 전 KBS 보도국장 결국 자리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초년 기자들이 대놓고 좀 반성문을 올리고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김한영 사장의 사퇴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KBS의 모습입니다. 이런 KBS가 내부 수습 차원에서 신임 보도국장을 서둘러 임명했는데 이 조치가 또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임 보도국장이 된 인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고 또 이명박 정권 때 KBS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김인규 전 사장의 그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회 멤버인 백운기 씨라고 합니다. 예,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혜선 사무총장과 함께 KBS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언론의 현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네.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우선 KBS가 김식원 전 보도국장 후임으로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을 그 신임 보도국장에 서둘러서 좀 임명을 했습니다. 궁금하게 이 백운기 신임 국장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공채 12기로 들어왔고요. 예. 정치부 특파원 요직을 거쳤고, 또 광주방송 천국, 또 직전에는 시사제작국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예. 내부 보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예. KBS 내부에서 이제 김식원 전 보도국장하고 누가 더 나쁜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에요. 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정현 홍보수석하고 고교 공문이고, 김인규 보디가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보디가드로 알려져 있다. 네, 김인규 출근 첫날 KBS 양대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는데, 검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호의해서 이렇게 붙은 별명입니다. 예. 그때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사내 게시판에 김인규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고 해서 후배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죠. 예. 특별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KBS 내부적으로도 인선할 때 어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이제 뭔가 영향이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보면 지금 새 보도국장을 이렇게 인사를 단행할 만한 그런 배경들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을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죠. 8일날 유족들 앞에서 웃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이렇게 한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을 이제 망언으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서 물러난 보도국장 후임으로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최종 인사권이냐 라는 부분에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인사죠. 예. KBS 내부 규정대로라면은 사장이 보도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장이 인사권자인데요. 보도국의 국장 선임의 관례가 좀 있어요. 부국장을 하는 2명의 인사 중에 예. 한 명이 국장으로. 그래서 이제 부국장을 하는 인물은 차기 국장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이제 백운기 씨가 국장으로 올라오는 건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인사죠. 예. 이 부국장을 하다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차기 국장이 될 거라는 게 보통 KBS 인사 보도국장 선임하는 관행이었는데, 지금 백운기 씨 같은 경우에 전직이 시사제작국장이었는데 이거는 좀 파격적인 선임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예.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시사제작국장 할 때도. 예.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추정 60분
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이게 불방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부 외부의 비판이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방송을 하긴 했는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많이 알려졌죠. 예. 뭐 시사 제작국장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보도국장 된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때 그 불방을 시키면서 했던 이유가 국정원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양반이 충분히 이렇게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회 멤버거든요. 예, 그 수요회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거론되는 본인들은 그 실체가 없다, 뭐 이러면서 입장을 뭐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김인규 전 사장이 공채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MB 뭐 낙하산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수요회가 김인규 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김인규의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MB 때도 4대강 문제를 다룬 그 추정 60분 프로그램이 불방건이 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수요회 멤버가 개입을 해서 그걸 주도를 했고요. 많이 알려진 건 이제 18대 때 수신료 인상 그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국회 야당 대표실을 도청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도청 사건을 주도했던 국토부 간부가 수요회 인물들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고요. 사실 그 전원이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예. 그 면면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도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뭐 내부에서는 알려질 수 있는데요. 예. 이걸 제가 다 전부 다 알고는 못 나왔어요. 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속도로 후임 보도국장을 선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인물이 그 백운기 씨고, 이 KBS 사측이나 아니면 뭐 정권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신 거나 또 배경을 분석해 보신 게 있다면 왜 하필 백운기 씨를 후임 보도국장으로 임명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가 이정현 홍보수석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런 예. 부분만 봐도 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지금 시국과 좀 부적절한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인사의 뒷배에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기란현 사장이 단독으로 어떤 인사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예. 이건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유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배경이 이제 백운기 신임 국장이 최근 KBS를 항의 방문했던 그 세월호 유족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그 유족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유족들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예. 뭐 단순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뭐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예의나 도리에도 어긋난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이게 그 국민 정서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더구나 KBS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김수건 국장의 망언에 대해서 이게 뭐 거대한 공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건 상당히 뭔가 뒷배가 있다는 그 배경이 비춰지는 거죠. 예. 어제 저희 국민TV 뉴스K 취재진이 이 유족들에게
그 백운기 신임 국장 그 선임에 대해서 반응을 좀 여쭤보니까 정말 그랬냐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그 반응을 보이셨는데 최혜선 사무총장께서 혹시 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 선임과 관해서 그 세월호 유족들 입장이나 반응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이요. 저도 이제 보도를 보면서 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또 KBS 내부적으로도 현재 김한영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한영 사장은 어떤 입장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김한영 사장을 이제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퇴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예. 청와대를 보고 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보도에 간섭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내부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들을 철저히 규명을 하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입장은 지금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공영방송 거버넌스 환경들이 김한영 사장만 물러난다 해서 어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김한영 사장이 물러나면서 일단 이제 김한영 사장은 내어진 쓰레기로 좀 집 앞에 쓰레기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쓰레기만 치운다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다 버려야 돼야 이 집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예. 김한영 사장과 함께 KBS를 어떤 정략적 집단으로 이끄는 인사들을 청산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김한영 사장의 사퇴는 출발이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일단 KBS 기자협회에서 김한영 사장이 안 물러나면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고요. 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새노조 같은 경우에 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과거에도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큰 성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이제 MB 정권부터 내부 저항들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별 성과를 이루지 못했죠. 이게 이제 늘 제도 개선의 문제로 결론이 지어지고 정치적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어려워졌는데요. 거기를 뛰어넘은 어떤 내부의 저항들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바라고 있어요. 예.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는 기자협회 비상총회 전이죠.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막내 기수들 그리고 내부 기자들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인 엄청난 어떤 내부 저항이 없으면 국면을 회피하려는 집단의 알리바이가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행동을 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고요. 예. 만약에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그렇더라도 지금 세월호 국면에서 드러난 KBS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죠. 이거는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간부들, 인사들이 정말 저게 사람인가라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윤리적인 문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부 저항들이 그걸 이렇게 어떤 개혁 수준의 내부 저항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내부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KBS 새노조나 KBS 기자협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행동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주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뭐 같은 여의도에 있는 MBC 사정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MBC 기자들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MBC 보도국장 역시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도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좀 이슈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예. 그리고 MBC 그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폭로를 했기 때문에 어젯밤 늦게 저희가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예. 진짜 이제 MBC를 좀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론운동 진영에서도 거의. 근데 이런 인물들이 이 보도국을 장악을 하고 이게 있다는 건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예. 그 언론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그래도 KBS나 MBC를 좀 정상화시켜서 언론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쉬운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방금 이제 MBC를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방송의 공영성 좀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MBC 노조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랬을 텐데 좀 그런 그 참담한 심정들을 그 안에 내부 인사들도 굉장히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지상파라는 이런 이제 공적 서비스 영역이고 그 영향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상화를 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공영방송 뭐 정치적 독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적으로 많은 대안들을 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제작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뭐 공약이었으니까 이걸 자꾸 계속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 환경이 가능할 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권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속성상 공영방송을 지배하겠다는 건 여야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운동을 했던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언론운동 진영보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대한 언론을 만들고 하는 그 실천 행동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언론인의 진영도 더 큰 차원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적인 회의론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의 현실과 비춰서 보면 정말 공영방송은 이대로 가다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좀 암울한 현실만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부의 종사자들의 어떤 위기의식이 좀 표출되지 않는 한 좀 암울하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 대한 언론들의 그 좀 진정한 어떤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미래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상황도 지켜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혜선 사무총장과 함께 공영방송의 침몰, KBS와 MBC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